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더 오를 수 있는 근거를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죠. 에릭 트럼프가 그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사실 트럼프 하면요. 미국의 맨하탄 핵심 주요 지역에 트럼프 월드도 있고 부동산으로 억만장자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사람입니다. 유명하죠.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보다 뭐가 더 낫다? 비트코인 투자가 더 좋다. 우리 가족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았고 지금 사랑하는 자산이 부동산인 건 맞다. 하지만 부동산 대비 비트코인의 장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즉시 청산이 가능하다. 팔려고 할 때 바로 팔 수 있고 이 호텔 짓고 싶으면 최소 5년, 팔려고까지 하면 7년, 8년도 걸릴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다. 은행가, 변호사, 중개인 다 필요 없죠. 불이 나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없고 태풍이 와서 유리창이 깨지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일찍 받아들이면 성공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인 투자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5년에서 10년의 기회가 길게 보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맞다고 보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게 좋죠. 길게 보면요.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 세대들도 비트코인이 이게 한두 해 유행하고 이더리움 레이어 1, 레이어 2가 한두 해 유행하고 사라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요. 한번 이번에 첫 이제 진입하신 투자자 분이라면 이번에 성공을 해서 빠져나가는 건 극히 희박합니다.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요. 제가 볼 때 기회 여전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좀 시대가요. 제가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의 가족들이 디파이 프로토콜 하고요. 대놓고 이제 비트가 부동산보다 좋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지식을 방대한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용기, 실패하셔도요. 중꺾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에 운까지 따라준다면 그러니까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코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토로, 로빈훗 둘 다 이제 코인 거래소 기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년 대비해서요. 400%, 500% 증가했다. 거래량은 바로 그 거래소 수수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입이 갑자기 4배, 5배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이토로, 크라켄 다 거래소입니다. 리플 서클. 근데 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와 나머지의 차이점 혹시 아실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미국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냐, 아직 상장 전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토로, 크라켄, 리플 서클 다 꿈의 도서는 뭐다? IPO입니다. 상장시키는 거죠. 그 날짜가 아마도 매도를 우리가 고려해 볼 시점에 포함이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날 좋은 날, 코인 가격 막 폭풍 펌핑하고 있는 날을 아마 IPO 날짜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량 equals 수입입니다. 수입이 400%, 500%요. 솔직히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은행 이자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3% 줍니까? 4% 주면 막 그 주거래 은행도 바꾸잖아요. 근데 한 달에 400%, 500%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전에 이제 몸담았던 조직 이곳에서 전시회를 한 10년 이상 하다 보고요. 투자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또 성공한 사업가들 많이 만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버는 꾸준한 상승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드물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소위 기나긴 죽음의 계곡.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하고요. 거의 5년. 사람마다 뭐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던데 뭐 3년, 4년, 길면 5년, 6년, 7년이요. 이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텨내고 끝까지 운이 올 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는 사람이 갑자기 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었던 전 거래소 대표님들 이제는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요. 저 녀석은 참 운도 좋아. 타고났어 라고 좀 약간 시기 질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실력자는 실력자를 알아본다고 하죠. 성공은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피땀 눈물을 이미 쏟았어요. 그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가시적인 성과, 빙산의 일각들은 뉴스화, 기사화, 유튜브에 자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로비그룹 있죠. 반암호화폐 전 이제 SEC 위원이 재지명을 누군가 이제 딱 집었나 보죠. 근데 이 사람 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의 그 최고 법률 책임자도요. SEC 위원 크랜쇼라고 있는 친구 있는데 얘는 게리 겐슬러보다 더 나쁜 친구야. 이 친구 빼라고 대놓고 압력을 가죠. 로비라고 하는 게요. 돈을 뭐 수천억 해서 이번에 뭐 대선 총선 미국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반코인 인사 아예 상원 하원 후보조차 못 오르게 힘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올라왔다고 해도 최대한 뭐 이제 소위 뭐 블랙 마케팅을 해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죠. 칭코인 인사로 그래서 지금 가득 채워놨습니다. 선거가 근데 지금 끝났잖아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코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빼세요라고 압력을 가하는 게 신기하죠. 미국에서 아니 사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쩐의 힘 아닙니까? 이 쩐의 힘이 지금 어디로 몰렸다고요? 칭코인에 완벽하게 장악을 지금 끝낸 겁니다. 비트코인 러비 단체, 뭐 사토시 액션 펀드, 뭐 데니스 포터 나름 뭐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년 말까지 해서 뭐 브릭스 국가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G7 국가의 선진국이잖아요. 여기에서 한 개국, 브릭스 국가에서 한 개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26년이 되면 나머지 국가들도 따라올 것이다. 사실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물론 의견이죠. 비트코인은요. 이미 브릭스, 뭐 러시아다, 뭐 중국이다. 국제 무역,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이 뭐 달러 조금 이제 비중을 낮추고 국제 무역하는데 비트코인 쓰자. 초우량 담보로 쓰자.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IMF 통화 바스켓까지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예전에는 말도 안 돼. 지금 뭐 이제 달러나 파운드, 엔화 뭐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비트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지금은 말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죠. 이것 중에 하나만 채택이 돼도 소위 대박인데요. 세 가지가 저는 뭐 그렇게 멀리 있는 목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선발대가 있죠. 러시아, 중국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반미 세력 간에 이제 코인을 좀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 선발대에 달려가면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겠죠. 이 비트코인 디지털 우량 담보로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맡겨놓고 뭐 돈을 빌려서 뭘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금이나 은이었고 또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아직도 우리나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아니면 믿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의 국채를 맡겨놓고 뭐 돈을 빌리고 아니면 뭐 이자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담보 그 자체는요. 활용성이 없어요. 그것 자체로 뭐 금덩이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맡겨놓고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비트코인은 사실 뭐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자산 토큰화다, 디파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과의 이 소위 뭐 콜라보레이션, 뭐 퓨전, 게임이다, 뭐 메타버스다, 결제, 송금, 정산 이 모든 게요. 사실 비트가 아니라 알트코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알트코인은 그냥 기술이라 보시면 돼요. 혁신적인 기술. 뭐 가장 최근의 기술이라 치면
인터넷인 겁니다. 블록체인,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이것들 앞으로 주구장창 쓸 날이 남았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유동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라울 팔이요.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M2죠. 이 검정색이 유동성이고요.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월,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이게 대략 한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앞으로 뭐 그 돈을 풀 겁니다. 돈을 이렇게 시장에서 회수할 겁니다. 이 계획을 발표하는데 유동성이 12월 갈 때까지 쭉 늘어난 걸 보고 비트코인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됐었죠. 또 다른 비슷한 차트입니다. 이게 그 하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약간 이 파란색입니까? 이 파란색이 글로벌 유동성인데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11월 언저리에서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왔죠. 좀 많이 실은 내년 한 2월까지 내려온 거고요. 비트코인도 내려가지 않겠냐. 지금 얼추 이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거의 7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사실 많이 뭐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NX 리서치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추세가 비트코인보다 한 10주 정도 선행한다. 지금이 그러니까 10월, 11월의 랠리를 성공적으로 선반영했고 지금은 조금 이제 유동성이 이제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뭐 단기 꼭지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25년 우리가 뭐 가을이고 수학의 계절이죠. 특히 뭐 2년, 3년 어떤 분들은 5년, 6년, 7년도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수학을 하실 때가 맞습니다. 다만 가을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늦여름, 그러니까 초가을에 태풍 한 번씩 불어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큰 조정이요. 가을에도 심지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뭐 다 못 샀다? 아니요. 25년에도 바이 더 딥 기회가 그때 가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비트코인 가격 지금 뭐 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또 다른 뭐 코인 데스크네요. 유동성이 좀 부족해. 좀 돈이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ETF로도 돈이 뭐 이전 대비해서 11월 초 대비해서 절반 정도 지금 감소했어. 이것은 영향을 실제로 주는 변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 뭐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 뭐 0.6 정도 되는데 뭐 엔비디아도 재미없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도 재미없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과 머니 서플라이 또 다른 차트입니다. 제가 하나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건 좀 장기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2015년에 유동성이 지금 이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돈이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들었고요. 비트코인 가격 2015년 혹시 이때 투자하신 분 거의 안 계시겠지만 처절했습니다. 처절했어요. 정말 20에서 30만 원, 40만, 20, 30, 1년 내내 지독했던 하락과 조정장을 겪었고요. 반면 2016년 이 지금 초록색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돈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6, 17년도 유동성이 늘어났죠. 비트코인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19년까지 해서 유동성이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면서 비트코인도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유동성이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020년 뭐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알죠? 2020년 3월 달에 콧땡땡이 터지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돈을 찍어냈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끌려 올라갑니다. 그 이후 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해서는 유동성이 뭐 굉장히 수직 낙하를 합니다. 특히 22년 말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바닥을 찍었죠. 이 주황색 부분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이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3년, 24년 유동성이 조금 올랐죠. 뭐 말로는 그 긴축 QT 한다고 하면서 돈을 뭐 은행 위기 살린다고 돈을 뒤에서 몰래 찍어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뭐 나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요. 과거 대비해서 23년, 24년이 지금 이 초록색 보이시죠? 이 초록색 높이가요. 과거 뭐 17년이나 저 21년 대비해서 높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래저래 유동성, 돈이 더 많이 찍힐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년만큼 아닐지라도 17년만큼은 더 갈 수 있다. 이거는 최근의 1년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24년 3월 달이었죠. 요때 이제 뭐 유동성이 살짝 올라갔고요. 비트코인도 올라갔지만 4, 5, 6, 7, 8 유동성이 흐지부지합니다. 비트코인도 흐지부지했죠. 조정과 횡보를 몇 개월간 이어갔고요. 24년 8월부터 돈이 갑자기 찍히기 시작하여 초록색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비트코인도 증가를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뭐 생각만큼 그렇게 유동성만큼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월과 12월 달 유동성은 오히려 좀 이렇게 밑으로 초록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이걸 이제 비추어 보면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 비트코인보다 확실히 뭐 두 달 반 선행합니다. 돈이 찍힌 게요. 비트코인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약간의 현재는 불일치가 좀 보이는 거겠죠. 과거에 찍었던 돈이 비트코인을 지금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유동성과 비트는 일치하지만 시간차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건요. 23년, 24년에 이 유동성 돈의 찍기 지금 양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이 양이요. 지금 보십시오. 이 21년에 찍었던 돈의 양과 2017, 18년까지 찍었던 이 돈의 양에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높이가 많이 낮죠.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찍긴 찍었는데 덜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17년도 그렇고 21년 그 돈을 엄청 찍기 바로 전에 보면요. 유동성이 지금 살짝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찍기 전에 유동성 조금 회수하는 타이밍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년 1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1분기 2월까지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어요. 내년 2분기에 유동성이 좀 터덕터덕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하반기에 최소한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 지표, 차트를 제가 여러 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초록색 라인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년에 한 이 정도 높이까지는 최소 가지 않겠어? 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이건 또 다른 유동성 지표입니다. 주황색을 보시면 됩니다. 22년 말에 유동성이 바닥을 찍었죠. 근데 이제 24년 거의 말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면 우리가 뭐 최고점까지는 아닐지라도 한 이 정도는 와 있지 않겠어?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중요한 것은 22년 말에는 어디나 다 바닥을 찍은 게 맞습니다. 21년은 꼭지를 찍었겠죠. 우리가 현재 한 이 정도 와 있을 것이다. 한 중간 정도 와 있을 것이다. 근데 내년에 21년만큼 아니어도 그래도 지금보다 온 것만큼은 최소 더 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확한 유동성의 피크의 시점 아무도 모르고요. 유동성 피크라고 해서 그 가격까지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재무부 같은 데서 분기별로 그 이제 유동성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걸 제가 나중에 또 나오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성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2,400개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동했다. 프라임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사서 쟁여놓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라이엇 플랫폼은요. 비트코인을 원래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7천억, 6,500억 이 돈에서 지금 묶고 더블로 갈 수 있는 B2라고 말씀드렸죠. 금액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테더가 바이낸스로
이게 수천억입니다. 뭐 1,500억, 1,800억, 1,400억, 1,700억. 그다음에 이제 바이비트 이것도 중국계 거래소거든요. OKX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12월 지금 현재 한 10일 정도 됐는데 벌써 중국계 거래소에 엄청난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집어넣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코인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니까 세프에서 익명으로 또 엄청난 수천억의 돈이 여러 번 이체가 됩니다. 세프가 뭔지 제가 이제 보니까요. 바이낸스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큰 손들은 이제 코인베이스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의 기관 코인을 보관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테더나 USDC를 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코인 지갑에서 현금을 뺀 겁니다. 왜 뺐을까요? 당연히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 이체를 해서 코인 샀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12호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좌우장펑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요.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뭐 현재 자산은 뭐 거의 80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나처럼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봤습니다. 24년 장기 약세징이 시작될 당시에 나는 비트를 샀어. 그러니까 진짜 저점 매수 기회가 왔는데 그때 난 돈이 없었어. 그래서 뭐 큰 이제 수익이 그 약세장에서는 낼 수가 없었다. 물론 결과는 좋았긴 했지만 이런 전략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정보 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 11월에 비트코인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때 비트 뭐 당시 환율로 한 120만 원 했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2014년 1월 달 비트코인 90만 원, 5월 달 70만 원, 8월 달 50만 원, 11월 달 40만 원, 12월 달 30만 원. 쭉쭉쭉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한 80만 원, 90만 원 선에서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15년 4월, 5월, 6월은요. 제가 이때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비트코인이요. 20 초반이었어요. 22만 원, 23만 원. 정말 와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좌우장풍이 사고 싶었지만 현금이 없었다. 하지만 2년 후 뭐 2017년 12월 달에 비트코인 70만 원을 샀다고 하면요. 대략 30배가 올랐었죠. 뭐 그의 자산이 현재 적으면 60조, 많으면 한 100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도 우리처럼 후회를 하나 봅니다. 근데 이거 뭐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또 이미 과거 아니냐? 이미 성공한 사람 이거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앞으로의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10일자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사는 것을 안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또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빅테크 중에 아마존이라고 있죠. 내년 4월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비트코인 살지 말지를 아마 아마존도 이때 결정을 할 것이라는 지금 속보가 지금 인터넷 영문 기사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이런 소문을 왜 낼까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한 그들이 이런 정보를 한 번씩 흩뿌려 놓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거 뭐 리플 소송 과거 4년 동안 뭐 합의한데 뭐 승소했어. 합의금이 얼마야. 그런 느낌이에요. 희망 고문하는 느낌이 저는 살짝 듭니다. 저는 여전히 내년 빅테크 회사들의 커밍아웃, 나 실은 비트 좀 있는데 이더리움도 좀 있는데 폭등장을 연출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비트 안 샀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냐. 사실 이유는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개, 20개도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알트코인 현물 ETF 이거 눈을 보듯 제가 보니까 뻔하게 될 거 보이거든요. 특히 솔라나 XRP 유동성이 상반기에 뭐 재미없더라도 하반기에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호흡을 길게 보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브릭스가 코인 사는 거, 뭐 중국, 러시아 어마어마한 회사 그 기업들 나라죠. 국가들 아닙니까? G7이요. 여기 선진국이에요. 전략적 비축을 한다. 또 친코인 법들 아마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악이 다 끝났어요. 로비하는 기관들이 준비 완료입니다. 결론적으로 빅테크가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대주주가요. 1위가 뱅가드입니다. 2위가 블랙락, 3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5위가 지오드 캐피털인데요. 피델리티와 뭐 비슷한 뭐 이제 스핀오프한 회사입니다. JP 모건 스탠리. 자, 이런 데서 보면 다 비트코인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뭐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 투자자, 채굴 회사 투자자, 뭐 이트코인 ETF로 비트코인 이미 들고 있어요. JP 모건 들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신기하죠. 제가 제 어떤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에게 비트 사세요라고 제안했던 기관 이름이 뭐 국가공공정책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관이요. 아마존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한 거예요. 자산의 최소 5%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거예요. 최소 5%입니다. 이제 뭐 국가공공정책센터가요. 뭐 보수적인 싱크탱크. 여기 누가 후원하나 제가 막 뒤져봤는데요. 개인이 94%거든요. 보니까 이제 우리말로 치면 펀드의 펀드, 재단의 재단이라 누가 이제 그 소위 기부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각 빅테크 회사들에게요. 엄청난 영향력을 보니까 행사해요. 뭐 스타벅스, 뭐 애플, 야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막 과감하게 삿대질을 합니다. 신기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비트를 사라고 촉구를 했는데 아마존은 아마 내년 4월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왜 빅테크가 내년에 사는 게 이득일 것이냐?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3년 9월 기사입니다. 좀 오래된 기사죠. 25년도 미국의 회계 규정이 바뀝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코인을 시장 가치로 기록하여 상당한 손실을 없앨 수 있지만 변동성은 높일 것을 권고했다. 대기업은요, 빅테크 회사들은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우리처럼 코인 싸면 바로 그냥 저기 K뱅크에 돈 입금해가지고 풀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야 되고요.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로 치면 금감원, 금융위에서 뭐 벌금 때리고 심지어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 지침 다 따라줘야 되고 세금 복잡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도 맨날 써야 되거든요. 또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주총회 이사회 정말 복잡해요. 쉽지 않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미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코인베이스 들고 있지만 앞으로 이 회계 규칙이 바뀌면 큰 영향을 미친다. 왜요? 공정가치 회계가 비트코인에 도입이 된다. FASB라고 합니다. 이 회계 규칙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기업이 재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데 주요 장애물을 제거한다. 정확히는 올해 12월 15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과거에는요, 코인을 제가 좀 비슷한 걸로 하면 자동차나 건물과 같은 자산으로 봤어요. 자동차 우리가 사자마자 이제 해가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그 가치 처음에 뭐 자동차 5천만 원이어도 뭐 1년 지나면 300만 원씩 점점 마이너스 빠집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딱 샀는데 그냥 100만 원어치 사도 해가 가면 갈수록 플러스는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만 반영이 됐던 겁니다. 이 과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불황도 있고 실적도 있고 맨날 노조에서 파업하고 난리도 아닌데 누가 감히 코인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부터 어떻게 된다? 코인이 이런 유형이 아니라 무형 자산으로 이제 그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시가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요.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과거에는 비트가 200만 원으로 만약에 올랐다고 하면 그거 반영이 안 돼요. 그냥 100만 원은 100만 원인데 떨어질 때만 50만 원 떨어졌으면 그냥 마이너스 50만 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플러스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걸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 뭐 사업 잘 안 되잖아요. 회사의 주 영역에서 큰 적자를 보더라도 코인 투자를 제대로 한번 딱 대박을 내면요.
회사의 수익이 플러스로 바뀌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그 이제 모델을 지금 이미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 나라를 따라 해봐요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봅니다. 23년 이게 이미 회계 변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25년부터 발효를 시키는 거죠. 23년 12월 달인가요? 회계 변경 해놓고 24년 1월, 24년 7월 비트와 이더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요, 2019년, 20년부터 대형 채굴 회사들, 코인 거래소, 투자도 했고요,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서클, 스테이블 코인 회사, 수탁 회사, ETF, 각종 코인 관련 인프라를 장악을 끝냈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미국 코인 대통령이라고 외치고 있는 분 지금 곧 있으면 오잖아요. 상원, 하원, 의원들 지금 다 물갈이 됐고요. 장관들도 친코인 인사로 이제 다 바꿔놓을 겁니다. 이미 바꿨잖아요. SEC 지금 게럴 갠슬러는 1월 20일 달력만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전략적 비축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이걸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코인 투자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에 한두 번 충격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막 그냥 덜덜 떨기보다는 내년에 호재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장악이 끝났다. 규칙까지 이제 바뀌잖아요. ETF 이제 솔라나 XRP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뒤에 솔라나만 해주고 카르다노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이제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우르르 넘어지는 거고요. 법도 당연히 통과가 순차적으로 될 겁니다. 내년에 빅테크가 코인 산다. 그리고 알트코인 현물 ETF 크게 이 두 가지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요. 유동성으로 출렁출렁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출렁한다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 준다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매우 귀한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단 기회는 운이 좋은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준비된 자들, 정말 지난 피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가셨던 분들 이번에 행운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